자 이제 왜냐면 다시 할게요. 네. 아 많이 벅차셨군요. 네. 아 벅차지. 네. 응. 하루 앞으로 다가왔어요. 하루 앞으로 왔습니다. 브라질과의 리턴 매치. 네. 네. 뭐 저 개인적으로 좀 가고 싶었습니다만 이제 좀 일정이 있어서 네. 브라질전은 아마 그냥 TV로 볼 것 같고. 제가 보기에도. 네. 이 뭐 우리 회사에서 가는 사람이 없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요. 네. 네. 근데 진짜 와 희대의 경기긴 해요. 놓치고 싶지 않은 경기. 그렇죠. 네. 뭐 가서 보는 거에 나름 의미가 좀 있는 경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 지인들도 뭐 용남 형도 이번에 보니까 마르티넬리 사인을 받았더라고요. 맞아요. 형책이 형 제수스 사인 받았던 거 네, 같아요. 이제 그 스포티브의 김영철 캐스터 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히든 풋볼에도 좀 나오는 이렇게 나오고 우리 있는 군어. 김용남 네. 캐스터. 맞아요. 네. 두 명이 이제 브라질 선수를 만나서 사인도 받고 하는 거 보니까 와 진짜 한국에 와 있긴 하구나 이 사람들이. 아니 나는 네. 근데 그런 게 조금 존경스러우면서도 근데 그런 거 약간 욕심 있나요? 뭐요? 이렇게 선수한테 사인 받고 막 이런 거? 사실 저는 사인을 받은 거에 대한 욕심은 별로 없어요.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제 그 레플리카에 보통 사인 많이 받잖아요. 저는 근데 레플리카는 그냥 그 자체로 저는 레플리카 사인 받는 거 별로 안 저도 좋아합니다. 저도 그거 그냥 레플리카 자체로 소장하는 걸 원해서 네. 거기 사인 안 받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아예 그러니까 그런 유니폼들 있잖아요. 진짜 구하기가 어려워서 네. 사이즈가 막 뭐 3X라지 아니면은 막 X 스몰이 이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네. 저는 그런 건 내가 어차피 입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사인 받아가지고 이렇게 한다. 보관을 합니다. 네. 왜냐면 어차피 이거는 평생 가도 내가 다이어트를 하건 이게 막 울그락 벌크업을 하건 불그락하게 되고. 입을 일이 없어. 그치. 이제 그런 건 봤는데 내가 이제 실질적으로 입을 수 있는 유니폼은 저는 사인 안 받는 안 편이에요. 받는다. 왜냐면 빨고 하다 보면 그 사인 지워지고 그쵸. 이런 게 보관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비슷한 의미에서 마킹도 잘 안 해요. 이게 그냥 빨면 빨수록 이게 마킹이 떨어지니까. 계속. 그쵸. 네. 저는 그 사인보다는 그냥 그 실물만 한번 보고 싶어요. 선수 실물. 제일 보고 싶은 선수 역시 알리송이죠. 알리송. 네. 브라질 국가대표팀 중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알리송 이렇게 딱 와가지고 보면은 그냥 왠지 그냥 좀 좋은 기운을 얻어갈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또 이제 알리송의 가족 아닙니까? 가족이요? 알리송 가족도 네. 그렇게 알리송을 목 놓아 부르진 않아요. 친형제도 그렇게 네, 나야겠다. 그래.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알리송 좀 보고 싶기는 한데 근데 이번에 알리송은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아마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여파가 있는 브라질 선수들은 그 선수들은 그러니까 리버풀 레알 선수들은 아마 나와도 교체 정도. 네. 그리고 이제 일본이랑도 하잖아요. 맞아요, 브라질이. 맞아요. 그래서 일본전에 이제 좀 하고 이제 한국전에 뛴 선수들은 일본전에 좀 자연스럽게 좀 로테이션이 되는 그쵸. 좀 그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그래도 다행히 한국은 일단 왔더라고요. 좀 늦게라도 와서 한국에서 좀 좋은 어떤 응원도 받고 에버랜드 만약에 갈 수 있으면 또 갔다 오고 초코 오레오 아이스크림 맛있으니까 여기저기서 좀 사 먹고 좋은 추억을 좀 만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상 라인업을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금 부상 선수가 김민재 선수 부상이고 박지수 네. 그리고 마인츠의 이재성 선수는 시즌 끝나자마자 이제 좀 재활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놓죠. 그래서 그쵸. 전주 왔어요. 저 와 있구나. 네, 그래서 그 전북현대 이제 전주성 가가지고 오랜만에 영상도 찍고 해서 그게 이제 전북현대 구단 홈페이지에 올라왔습니다. 팬분들 엄청 맞아요. 반가워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울산 듀오죠. 이동준, 이동경. 이제 우리 이동 듀오가 네. 사실 이제 분데스리가 물론 이제 이동경은 승격을 했습니다. 샬케. 그리고 이제 샬케 뭐 이제 재임대 얘기도 이제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동경 선수 다음 시즌에 뭐 분데스리가에 또 볼 수도 있고 근데 이동준 선수도 부상 그리고 이동경도 부상으로 맞아요. 좀 아쉽긴 했죠. 네, 이동경 선수는 이제 2, 3주 정도 전에 5월 중순에 훈련 복귀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대표팀 명단이 차출했던 시기를 봤을 때 부상 여파로 빠진 거야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리할 이유가 없죠. 맞아요. 이게 월드컵 뭐 최종 예선도 아니고 친선전이니까. 네. 그래서 이 두 선수도 그냥 부상 여파로 빠졌다고 보겠습니다. 브라질의 경우는 챔피언스리그 참가자인 알리송, 밀리탕, 카세미루, 파비뉴, 비니시우스, 호드리고 이렇게 6명은 아마 출전이 좀 의심되고요. 부상자가 있는데 일단 아약스의 안토니 아예 소집이 안 됐고 에데르송이 후연 중에 부상을 당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알리송도 이번에는 좀 쉴 것 같고 그러면 파우메리아스에서 상당히 잘했던 웨베르톤 골키퍼가 우리와의 경기에 나올 가능성이 크죠. 이 선수가 폼이 되게 좋아가지고 좀 현지에서 그러니까 대표팀에 기용해야 된다는 여론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아무래도 에데르송은 폼이 좀 안 좋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선방 능력이 있는 웨베르통이 좀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흐름이기도 하죠. 이 안토니는 제가 이 선수가 나이가 어려요. 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브라질 친선전 때 저희들 그 대표팀 한번 이제 브라질 그 장비 담당을 제가 만났거든요. 그래서 유니폼 좀 줘라. 너네 뭐 갖고 있냐 하고 물어봤는데 그때 제가 받았었던 유니폼들이 네레스, 안토니, 그리고 이제 이바니에스. 그러니까 비교적 이제 좀 어리고 이제 그런 선수들 유니폼 받았는데 나는 그때 보고 안토니 얘 누구지 이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나는 사실 이제 좀 뭐 네레스 이런 걸 가지고 싶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안토니가 지금 보니까 되게 이제 전도 유망한 선수인 거 확 아니야? 올라왔잖아요. 졸라 아깝더라고 그쵸. 그 유니폼이. 근데 이번에는 소집이 되지 않았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안토니가 좀 빠진 건 아쉽죠. 아마 하피냐가 그 자리에 대신 나올 것 같은데요. 하피냐도 뭐 올 시즌 대단했으니까. 그래서 예상 라인업은 이렇게 짰습니다. 브라질의 경우는 역시 브라질 현지 매체를 좀 참고를 해봤어요. 네. 대부분의 매체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서 저 그냥 이렇게 따라왔고, 대한민국의 경우는 제 생각에는 역시 오른쪽 센터백에 박지수, 김민재가 빠졌기 때문에 가장 어떻게 보면 3순위로 그동안 분류가 되었던 정승현이, 사실 정승현 선수는 소집은 계속해서 됐는데 경기 출전이 없었죠. 맞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좀 나오지 않을까 싶고, 여기에 이제 이재성의 자리는 권창훈으로 메우는 그런 방향이 역시 잡힐 것 같습니다. 최근에 김천에서도 꾸준하게 경기를 또 뛰고 있으니까. 그렇죠. 브라질의 경우는 역시 비니시우스가 못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이마르를 다시 왼쪽으로 돌릴 것 같고, 히샬리송 이번에 또 팬서비스 정말 잘해줬죠. 네. 히샬리송을 톱에 기용을 하고, 치치 감독이 신뢰하는 파케타가 공미, 프레드와 기마랑이스의 3선, 그리고 백포나 골키퍼는 이렇게 구성이 될 것 같아요. 야, 리버풀 레알 선수들 빠졌는데도 든든하네. 든든하죠. 근데 여기에 이제 그 리버풀 레알 선수들까지 가세가 된 게 본격적인 베스트 11이니까 더 대단합니다. 또 이제 가장 최근 맞대결에서 이제 파케타와 손흥민의 손흥민에게 또 팬텀 드리블로 이렇게 딱딱하고 제치고 나가는 이제 그렇죠. 그 장면도 있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기마랑이스가 좀 궁금하네요. 궁금하죠. 왜냐면 뉴캐슬 저는 올 시즌 최고 영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후방에서 배급 능력이 진짜 좋잖아요. 우리로서 경계 대상 1호입니다. 진짜로. 이쪽에 대한 압박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팀 프로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최종 예선 2위. 1위 하는 줄 알았는데 이거 마지막 1안 잡고 그 다음에 이게 아랍에미리트. 그래.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뭐 조기 진출 확정했다는 거에 저는 정말 그리고 이란전 승리가 너무 멋있었어요. 득실 밸런스 너무 좋고. 브라질은 14승 3무. 여기는 뭐 아니 브라질은 어나더 그냥 레벨이죠 사실. 스무스 이번 월드컵에서 브라질 아르헨티나가 그냥 완전 스무스하게 이게 조별예선을 뚫어버렸죠. 그렇죠. 예선 최다 득점자는 우리나라 손흥민 7골, 그리고 네이마르 8골로 최다 득점자가 됐고요. 월드 클래스 간의 대결이군요. 그렇죠. 최근 5경기. 우리나라는 4승 1패. 근데 전체 매치 15경기 1패. 작년 3월에 있었던 그 일본전의 아쉬운 패배 이후로는 계속 분위기가 좋았고요. 맞아요. 그리고 브라질 3승 2무의 최근 5경기인데 A매치 11경기 무패. 11경기 무패. 마지막 패배가 작년 여름에 있었던 코파 아메리카. 아르헨티나와의 결승에서의 패배입니다. 그러네. 그렇게 메시가 트로피를 올렸던. 그때 브라질이 마지막 패배 이후로는 오히려 더 절치부심해서 무패 흐름을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브라질, 칠레, 파라과이, 이집트 이렇게 4개 국가를 만나게 되고, 브라질의 경우는 대한민국과 치르고 그 다음에 일본, 이어서 아르헨티나를 경기했죠. 이렇게 3개의 또 팀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와 브라질의 상대 전적은 1승 5패. 우리의 승리는 1999년 3월 잠실올림픽 주경기장에서 김도훈 선수의 종료 직전 결승골로 1대0 승리를 거뒀죠. 이때 이제 패스가 최성용. 저는 이거 라이브로 봤던 기억이 나요. 큰 이거... 집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진짜 겁나 두드러 맞았어요. 왜? 아니 두드러 맞았다고. 형이 맞았다고? 아니 브라질한테 맞았다고. 깜짝이야. 우리가 이겼는데 큰 집에서 맞으셨다. 두드러 맞다가 제가 이제 사촌 형, 큰 형이랑 이 형이랑 같이 보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막 하면서 이제 저는 택시 타고 집에 가는데 이제 막 형이랑 얘기하면서 와 씨 우리가 브라질을 잡냐 막 이런. 왜냐면 그때는 내가 뭐 솔직히 잼민이잖아요. 그럼요. 완전 어렸을 때인데 완전 아기 때인데 그냥 축구 잘하는 나라 브라질이야. 무조건 세계 축구 제일 잘하는 선수 호나우두야. 근데 맞아. 브라질 피파 랭킹 1위였어. 근데 호나우두는 안 왔거든요. 안 왔지. 근데 이 경기 기억이 나네요. 우리의 유일한 승리 남아 있고요. 그리고 직전 맞대결은 아랍에미리트에서 이제 치렀던 중립 경기였죠. 2019년 11월에 브라질 3대0 한국. 졌죠. 파케타, 쿠티뉴, 다니엘로에게 이제 실점을 했습니다. 브라질전의 관전 포인트를 좀 몇 가지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브라질이 시도하는 다이렉트 패스를 주의해야 되겠어요. 아무래도 브라질은 티아고 실바, 마르키뉴스, 기마랑이스. 그리고 이제 풀백에는 알베스와 같은 자원들도 빌드업 능력이 특출난데 풀백업이 좋은 자원들이 많죠. 그렇죠. 우리가 압박을 한다고 해도 이 팀에서 이 선수들이 보여주는 그 전방을 향한 롱패스, 공간을 찔러주는 스루패스 이런 쪽에 한 번에 뚫릴 위험 요소가 꽤 많아요. 그런 점들을 봤을 때 어나더 레벨에 가까운 브라질의 이른바 다이렉트 패스, 혹은 뭐 3선을 거쳐가는 패스 플레이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 다이렉트로 뿌리는 롱패스 아니면 공격형 미드필더 파케타가 연결고리 역할을 하면서 치치 감독의 전술을 좀 수행하는 역할을 수행하거든요. 그래서 이 파케타에 대한 어떤 연결고리 역할에 대한 견제 또한 우리가 가져가야 될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두 번째, 브라질의 측면 패턴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단 파케타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삼선 자원들의 역할도 꽤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네. 프레드, 기마랑 프레드도 브라질 대표팀에서 훨씬 잘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측면 패턴도 조심해야 되는데 주로 풀백은 안쪽으로 좁히고요. 윙들이 넓게 벌리는 형태의 치치 감독은 브라질이에요. 이 치치 감독이 제 생각에는 항상 뭔가 현대 축구의 트렌드, 약간 유행하는 전술의 특징들을 잘 분석해서 그 특징들을 본인이 이끄는 팀에 잘 가져오는 스타일이거든요. 잘 따라가는 스타일. 네, 그러니까 요즘의 트렌드인 이 풀백을 활용한 중원 강화 그리고 윙이 폭을 벌려서 좌우를 넓게 활용하는 그 측면 활용법을 치치 감독이 브라질 대표팀에서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또 네이마르가 비니시우스가 또 나올 때는 네이마르가 가짜 9번이 돼서 네이마르, 비니시우스, 파케타, 뭐 하피냐 혹은 뭐 안토니 이런 선수들이 또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전술적으로 꽤 다양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주로 3톱은 넓게 벌려서고 풀백은 안쪽으로 좁히는 형태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마 알베스는 뭐 주로 이제 안쪽에 삼선처럼 좀 후방에 자리를 잡고 텔레스 혹은 뭐 이쪽에 뛰게 될 알렉스 산드로와 같은 자원이 좀 더 공격적으로 전진해서 하프 스페이스 공략이 좀 나설 것 같아요. 뭐 알베스는 사실 바르셀로나에서도 올 시즌 이러한 유형의 패턴을 어느 정도 또 보여줬으니까 우리의 경우는 역시 이에 대한 어떤 패턴 주의가 좀 필요하겠고요. 세 번째, 우리 입장에서는 역시 공수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과연 친선전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뭐 나름 월드컵 예선 때 했던 것처럼 좀 뭔가 공격적인 모습도 보여주지 않을까 싶긴 해요. 좀 빡세게. 그러니까 이런 경기는 지더라도 우리가 할 거 하고 지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벤투 감독이 좀 더 수비적으로 전술을 준비할지 아니면 원래 뭐 전술 그대로를 가져갈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왠지 원래 전술 그대로 우리가 좀 맞부려 놓는 전략이 될 것 같아요. 그건 좀 점검하고자 또 평가전을 치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브라질을 상대로 우리가 했었던 그런 벤투 감독이 중요시하는 빌드업 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과연 세계적인 팀을 상대로도 어디까지 통하느냐. 맞아요. 저도 이게 궁금하거든요. 좀 소극적으로 그냥 내려서는 축구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빌드업이 얼마나 잘 먹힐 것인가, 우리가 얼마만큼 공격 전개를 잘 할 것인가가 역시 중요한 과제가 되겠죠. 다행인 점은 3월 A매치 때와 다르게 황인범이 이제 뛸 수 있으니까. 아니 황인범 리그에서 잘하더라. 그러니까 에피소드에서 너무 잘하죠. 정우영, 황인범 라인이 다시 가동이 되면서 김민재가 없는 건 아쉽지만 오히려 이들의 빌드업 능력이 미드필드에서 얼마나 잘 통할지 이걸 좀 우리가 체크를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수비는 상대가 워낙 역습을 잘 칩니다. 기술도 좋고 역습에 나갈 때 속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팀을 상대로 우리보다 강한 팀을 상대로 우리가 얼마나 상대의 공격을 지연하면서 수비로의 빠른 복귀를 해낼 수 있을 것인가. 더군다나 저는 더 중요하게 보고 싶은 건 김민재가 빠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김민재가 물론 이제 월드컵 본선까지 쭉 가가지고 쭉 이제 뭐 예선 치르고 뭐 우리가 16강 갔을 때 16강 하고 이러면 좋겠지만 예를 들어서 정말 만일의 사태가 벌어졌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맞아요. 김민재가 혹시라도 뭐 약간 컨디션이 안 좋아서 후반에 나와야 된다든지 아니면 다음 경기 두 번째 경기부터 나와야 된다든지 이런 변수가 있었을 때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저는 실험해보는 무대가 평가전이라고 보거든요. 아마 정승현 선수가 잘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정승현 선수는 개인적으로 K리그 탑급 센터백이라고 저는 좋은 센터백. 네. 아니 조규성 선수가 이렇게 지금 기량 늘 수 있었던 게 저는 정승현 선수랑 되게 그 조언도 많이 듣고 연습도 많이 했대요. 그래서 저는 그런 파트너십에 있어서도 되게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봐요. 콤비네이션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도 이 정승현, 김민재가 빠져있는 동안에 센터백 보완이 역시 좀 가장 중요한 경기가 되겠고 기왕이면 월드컵 예선 내내 세트피스 수비가 좀 불안했거든요. 우리가 이번 경기에서는 그 세트피스도 잘 준비해서 단단한 모습으로 우리가 좀 자신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상암에서 펼쳐집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브라질을 만나게 되고 형님도 입중계도 하시죠? 그렇죠. 이스타TV 입중계도 있으니까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경기장 가신 분들도 좀 안전하게. 재밌게 경기 보시고 대한민국 응원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